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돌연 HBM 딥을 해체합니다. 이유는 HBM은 수익성이 없다는 수뇌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HBM 칩은 GDDR 칩보다 3배, 4배 비쌌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공정수가 늘고 공정의 난이도가 높으니까 수율도 낮고 제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시 삼성전자의 수뇌부는 HBM은 서버나 AI용 외에는 수요가 한정적일 거라고 판단했고, 이래서는 HBM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던 거죠. 결국 개발 인력도 다른 부서로 분산 배치하며 팀을 해체해버립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언젠가는 AI의 시대가 온다고 믿었고, AI에서는 HBM이 핵심 소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죠. 그리고는 적자를 감내하며 견디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상이 역전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HBM2에서 2인자였던 하이닉스는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HBM3를 출시합니다. HBM3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8단으로 만든 HBM2E의 460GBps에서 819GBps로 1.8배 더 빨라졌고, 적층 단수도 8단에서 12단 적층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오픈 AI의 챗 GPT가 출시되며 생성형 AI 시대를 열게 되고, HBM3는 수요가 폭발합니다. 결국 SK하이닉스의 툭심은 통했고, 삼성전자는 잘못된 수뇌부의 판단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HBM3의 확장 버전인 HBM3E까지 출시했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1.15TBps까지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 메모리 칩이 엔비디아의 H100 호퍼와 AI 가속기인 A100에까지 탑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편 1부에서는 자칫 시장에서 사장될 뻔한 HBM1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경쟁해온 HBM2와 HBM3까지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두 회사 간의 위상이 극적으로 뒤바뀐 장면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정신 차린 삼성전자의 대반격을 위한 노력과 여정, 미래 이야기까지 다뤄볼게요. 저희 방송